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신용카드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면세점과 특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의 축제인 세계 한상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최초의 계획 도시였던 제주 원도심이 무분별한 개발로 그 원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요즘은 거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이 카드 결제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 패턴까지 알 수 있는데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가 면세점과 특급 호텔이 집중된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1년 365일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기업 면세점들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관광객이 제주에서 쓰는 신한카드 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면세점과 특급 호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체 41%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쇼핑에 썼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순이었습니다. 쇼핑 장소로는 내국인의 경우 48%, 외국인의 경우 34.3%가 면세점을 꼽았습니다. 내국인들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면세점이 위치하고 있는 용담이동에 가장 큰 소비를 보였고 외국인 관광객은 이제 그 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연동이라든지 특급 호텔이 많이 있는 그 색달동. 한편 내국인의 경우 20대와 여성 관광객의 소비 증가가 뚜렷했습니다. 20대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3년 새 96% 늘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으며 같은 기간 여성 사용액 증가율도 남성을 앞질렀습니다. 제주도에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왔어요. 한국은행은 개별 여행객 증가로 일반 대중음식점과 저가형 숙소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이 관광 소비가 제주 전역으로 다변화되는 걸 막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읍면지역 건축 규제를 강화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조례 개정안을 수정했지만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열린 토론회. 제주도는 읍면지역 건축물에 공공하수도와 일정 규모 이상 도로를 의무화했던 개정안에서 규제를 완화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표고 200m 미만 지역에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두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도로폭도 읍면 지역은 50세대까지는 8m 이상, 50세대 이상은 10m 이상으로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합니다. 촌락이 형성돼 있는 데가 250고지 이상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지역이 일주도로와 중산간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도로 실정이 3m에서 4m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수 처리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이 세 개 종말 처리장이 용량이 오버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연결시키지 않았던 공공 하수관까지 다 연결시켰을 경우에 기존 종말 처리장의 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맨 밑에 마을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읍면 그리고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11월쯤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앞으로 곶자왈과 중산간에서 개발 행위 제한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생태계와 경관, 지하수 보전지구 1, 2등급 지역의 면적을
지금보다 163제곱킬로미터 늘리는 관리 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비안에 대해 다음 달 19일까지 주민 열람을 거친 뒤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12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교통 혼잡, 상하수도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은 도민 삶의 질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라며 연말까지 명확한 대책과 신뢰 가능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축제인 세계 한상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국내 기업인들과 상생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파라과이 계란 소비량의 40%를 공급하는 양계회사. 직원 300명이 일하는 이 업체는 연매출 2천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 1세대가 설립해 40년 넘게 운영한 회사로 사회복지에 이익을 환원해 2년 전 파라과이 최고 기업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뭘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파라과이에서 자랐다 그래도 그건 한국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꾸준히 해오는 것 같고.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한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전시 부스 250여 군데가 설치돼 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을 타진하게 됩니다. 저희들 생산한 제품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또 유럽, 미주까지 수출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주제로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한상대회에서는 해외 한상기업 49곳에서 청년 110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국내 재계의 총수급 인사들의 글로벌 성공 노하우 특별 강연도 이어집니다. 세계 각국에 뿌리 내린 우리 한민족 경제인들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또 한상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천여 명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 한상대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현대건설이 제주 제2공항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지난 4월 제주도와 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제2공항을 운영하고 운영 수익을 높이기 위해 동남아 노선 확대와 복합 쇼핑몰 유치,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공항공사 등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현대건설과 접촉하거나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제2공항은 정부 재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중고등학생 통일 골든벨 기본학습 문제에서 제주 4.3 사건을 좌익 세력이 무장봉기한 사건으로 서술한 것은 이념 논쟁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통한의 한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은 과거 계획도시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훼손됐고 이후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도시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최고의 번화가이자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칠성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곳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문학인 또는 화가, 음악인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칠성통이야말로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것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칠성로의 기원은 탐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두 칠성을 본따 7개의 별자리로 재단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의 생활 공간을 계획적으로 구성했던 겁니다. 이 희망의 별자리를 가져와서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개방된 광장과 또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짠 문화도시이자 또 계획된 도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21세기 원도심을 새롭게 주목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하나의 덩어리였던 원도심에 도로가 생기면서 크게 4개의 지역으로 쪼개졌고 이후 무분별한 개발로 계획도시의 원형은 파괴되고 그 안에 남아있던 문화 역사 자원까지 크게 훼손됐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자 문화지리학의 출발점이던 관덕정 광장도 아주 좁아져 옹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차량이 점령한 길과 도시, 원도심 재생의 관건은 길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조로 부근에 무인텔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 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변 판사는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충분하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제주시 벤처마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백남기 농민 추모 분향소를 오는 11월 중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됐다며 물대포를 사용한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